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김서방이 지금 어디 간다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애들 좀, 그러면은 남편하고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 번째 봐보라고요? 첫 번째 봐보라고 이렇게. 자, 두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면 어떡하지?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미리 재산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혹시 3, 4년 살다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몇십 년 산다고요? 3, 40년을 살아. 며느리의 교회 기도 제목이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왜 고생하게 하십니까? 빨리 천국으로 모셔가셔야지. 예, 이렇게. 세 번째 바보는 누구냐?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모자랄까 봐서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많다 적다? 많아요. 무지 많아요. 말로는 뭐 나는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러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 그래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해봐야지 하고 금방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그러면 잘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돼요.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이게 환갑 나이 들면요 애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 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 평, 40평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자주 옵니까? 제가 재작년에요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그리고요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로마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그것도 6층 이상의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요 아파트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방에도 벌판에 아파트 있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내서 부양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늙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부양을 해주고 그게 이제 세양 시스템입니다. 그게 1889년에 이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이제 처음 만드는 연금제도였고요. 공적인 연금제도. 이제 동양은 어떤 제도이냐면은 다 아시겠죠. 동양은 그 효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가족의 이제 장남
뭐 혹은 뭐 차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양의 사회에서는 이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거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거의 뭐 토로자식 취급을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많이 씁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보면은 어떤 자식이 자기 늙은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이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먹여서 낳게 되었다는 게 알려지자 이게 국가에서 큰 상을 내렸더만은 그다음 곳곳에서 뭐 손가락도 자르고 이게 뭐 또 허벅지를 자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려고. 그것처럼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동양은 효라는 시스템, 서양은 연금제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여야 가능합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를 실천할 때도 자식이 한 대여섯 명이 있고 부모도 그래 오래 안 사시면서 부모도 한 두 분 이렇게 계시면은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부모님이 또 자식 집에서 살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시겠지만 하나씩 나오니까 결혼을 딱 하면은 부부는 한 쌍이 있는데 저쪽에 친정 시댁 네 명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부 한 쌍이 4명을 어떻게 부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젊은 층이 많다가 이게 휙 뒤집어져 가지고 나이 든 층이 많게 되면은 효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실은 힘들게 됩니다. 그 효를 실천하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 등골이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되게 되고, 연금제도도 똑같습니다. 연금제도도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나이 든 사람을 얼마든지 부양할 수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이 적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할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번 거에 거의 대부분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금제도도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아까 이제 호랑이와 달리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효라는 것, 그 다음에 연금제도인데 효와 연금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믿을 거는 자기 본인뿐인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년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연금 준비를 미리 하지 않은 사람은 노년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한다고 부동산 융자 받아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 나는 나이 들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직은 못 봤습니다. 대개 1, 2년 뭐 이자도 든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확률은 매우 드물다. 실패 요인이 된다. 근데 저축은 죽는 날까지 저축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축만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축은 다른 거 아닙니다.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모자랍니다. 20만 원 꿨으면 빌렸으면 빚이 1년 가면 240만 원 빚이 있잖아요. 200만 원 받아고 일단 20만 원 저축하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쪼들게 살면 1년 후에 가면 240만 원의 돈이 있게 되는 거죠. 노후 대비 저축은 필수적이다. 귀농하고 귀촌하면 생활비가 훨씬 덜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뭐 해설하는 거, 재취업, 이것도 반드시 이모작의 자금 확보의 수단이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 얘기를 안 됐습니다만은 어느 유명한 미국에 있던 코미디언 마지막에 이혼 당해가지고 뇌출혈 당해가지고 안타깝게 마지막에 요양원에 죽은 소식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과 부부지간에 불화가 되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혼하지 말고 밥 얻어먹는 거죠. 내가 인생을 1, 2, 3, 4모작을 나눈 이유는 1모작은요, 공무원 같으면 정년퇴직할 때, 회사 같으면 이제 회사에도 물러날 때, 집에 주부 같으면 광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줄 때, 이때가 1모작입니다. 2모작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을 때가 2모작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2모작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3모작 가는데요. 3모작은 뭐냐면 비활동기, 노년기가 돼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거나 지팽이 짚고 있거나 아니면 기저귀 차고 누워 있거나
이때 가면 이제 웰빙하자, 웰다잉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산모작은 스스로 활동하지 못할 때 아닙니까? 내가 휠체어 타고 있으면 휠체어는 누가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밀어줄 거냐, 이게. 내 휠체어를. 누가 나를 밀어줄 거를 미리 정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인생을 마감할 거냐. 고향으로 갈 거냐, 요양원에 갈 거냐. 이것도 대비해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모작의 대별 큰 것은요, 장례 절차는, 내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미리 묘소를 자기가 정해놓고 관을 짤 나무도 미리 갖다 놓고, 이제 나이 들면 더는 멀지만은 내가 갈 곳이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 절차 같은 건 미리 정해주는 게 좋다. 이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가지는 5가지 기준이 있다. 기준이 뭐냐? 조금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용모,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두 사람에게 질 체력, 연설을 해도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모든 사람에게 행복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저정공간을 비우고 편견과 선입견 갖지 말고 생활 주거 환경을 조금 정리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럼 지출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 지출을 억제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자가용 다니다가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면 지출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 음식 먹다가 조금 낮은 음식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간소화하는 것은, 이건 제가 지금 이제 보지도 않고 볼 기회도 없고 죽고 나면 이거 태워버릴 것 같아서 이거 누구 가져가라 했더니 도서관에서 와서 금방 가져갔습니다. 백과사전, 세계대 백과사전. 옛날에 한 권씩 나올 때, 학원사에 나올 때에 한 권에 3,000원씩, 월급 9,000원 받을 때에 3,000원씩 월급값 내면서 사온 책인데, 이제 이게 백과사전을 누가 인터넷으로 보지 봅니까? 했더니 도서관에서 역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도 흡족하지 못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은 리허설입니다. 훌륭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생애 최고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을 용서하는 것이 스스로의 해방입니다.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장수도 꼭 축복일 수만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됐는데 나는 손에 쥔 게 없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근로소득은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때까지 모아놓은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 안 된 자가 있는데,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장수가 축복일 수 있다, 재앙일 수 있다. 재앙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장수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장수 다 바라는 거였는데 장수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인생 3대 실패라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청년 출세, 젊어서 출세하면 나중에 뭐 할 거예요. 2번 중년 상처, 이거는 뭐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설명 필요 없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하세요? 돌아가시고 먼저 가시면은 남편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못 살아요. 저도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당신 죽고 나서 내가 6개월 있다가 정리하고 간다고 이렇게. 자, 2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3번 노년무전.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죠. 60 환갑을 맞은 이후에 월급도 못 받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나머지 인생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을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노년무전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생 실패다 하는 데까지 동의하시죠? 예. 이 이야기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잘한 얘기는 제가 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 나라에 경공이라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님에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경공은 58년을 왕노릇을 한 사람인데 58년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답으로 드린 말씀이 군주는 군자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자식들이 지금 서로 후계자 되겠다고 싸우고 있고 아비가 그거 가림을 하나 못하느냐, 또 군주가 그렇게 사치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과외 선생한테 강사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들을 때 기분 좋게 했지만 내용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노후에 뒷바라지를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내 노후에 너 뒷바라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살기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우리 노후 대비는 누가 해야지? 우리 세대는 자기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 대목을 넣었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젊어서 부지런히 일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정도의 돈을 벌어놔야 된다. 남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자식이에요.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주머니를 열 줄 알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친구들 간에 모이시면 다 느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젊었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50대에 승부를 걸으라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환갑 넘어가면 암, 심혈관 질환, 생각지도 않는 중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 되기 전에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유연 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혼자 살기 제일 힘든 게 뭐냐? 고독, 외로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나 혼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독력을 키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남편 먼저 떠나시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일본과 1년 차이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시게 되셨잖아요. 몇 년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많대요. 그 사람들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이렇게 싸대 그냥.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요, 고려대학교에 박유성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1980년생 이분들 중에서 100살까지 생존할 확률이 남자는 20.2%, 여자는 21.9%, 거의 5명 중에 1명은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할 때는요, 20% 생존 확률 예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1980년생 중에 중2 사망 연령이 몇 살이냐? 남자는 92세, 여자는 94세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만 안 당하면 다 100살이다. 이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